네, 그야말로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코스피가 오늘 좀 쉽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밀렸고 미국 주가 밀렸고 많이 올랐고 금요일이고 여러 요인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오늘과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메가사이클로 시장의 트렌드 사이클 분석하고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용호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요즘은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승전결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매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거침없는 상승세잖아요. 어제 반도체 ETF 삼성전자가 9%씩 오르니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 1.3, 코스닥 하이닉스 3% 조정인데요.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작년 6월, 8월, 9월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반도체 시장이 불을 지핀 것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누구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을 한번 봐줘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실적이 전년 대비는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HBM이 없어서 제품을 판매를 못했던 거죠. 주문량은 많은데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4를 시작을 하면은 엔비디아는 상당히 많은 HBM4를 확인하면서 GPU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HBM4를 공급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의 다음 분기에는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이다. 매출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유는 HBM이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GPU가 많이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확산되고 여기에 따른 반도체 D램이라든지 HBM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HBM을 만드는 회사, DDR5를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텍은 이 세 개 회사거든요. 이 세 개 회사는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반도체, 그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난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근거가 또 뭐냐?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에 DDR, 메모리, D램하고, 그 다음에 낸드하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나온 게 낸드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3주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낸드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 이거는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추론 AI 때문에 메모리를 기억하고 있는 아마 이쪽이 앞으로도 상승이 더 높을 거다라고 보고요. D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D램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좀 쉬어가는 듯하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게 꺾일지 꺾이지 않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을지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가 기간별 수출 동향이 있는데 10일, 20일, 30일 수출 동향에서 지난번에는 1일부터 10일 수출 동향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1일부터 20일 수출 동향인데 지난번에 수출 동향 이후에 지금 20일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 10일이 올라가면 20일도 올라가고요. 20일이 올라가면 30일, 한 달치도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행지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미시경제인데 미시경제는 주가와 동행하거나 또는 선행한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반도체가 그래 수출액이 저만큼 늘었는데 반도체는 어느 정도 팔렸을까? 주요 품목별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물량이 이전의 물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와 있죠. 이게 빨간색인데 전월 대비해서 3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거는 석유 제품이 좀 증가했을 뿐이지 나머지들은 크지 않았는데 지금 이달에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거는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죠.
삼성전자 미래와 현재 숫자와 그다음에 기대치 모두 다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일고 9%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지면은 저는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얘기하겠습니다. 소부장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PSK,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전공정 장비들이 엄청 한번 올랐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조금 쉬는 동안에 사실은 삼성전기를 필두로 MLCC가 또 AI 모멘텀으로 쫙 갔다 그죠? 맞습니다. 예. 최근 며칠은 이 TC 본더, 네. 저 한미 반도체 뭐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세미텍을 가지고 있는 하나 비전까지 같이 이제 고개를 뒤밀고 있는데, 네. 이쪽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장비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입고시켜 갖고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 반도체 어려웠을 때 모든 그 증설 물량을 중단을 했다가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야 장비가 입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반도체 장비 계약은 보통 6개월 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6월 지나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계약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선 움직이는 건데 반도체 장비 전공정 장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장비들은 올 이제 지금 벌써 이제 3월에 접어들게 됩니다. 접어들게 되면은 반도체 그 장비들에 대해서 수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일 때 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의 장비 공급을 HBM4 그 본딩 장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비전은 좀 협소하죠. SK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는 뭐 다른 쪽에서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필요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글로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볼래? 그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가치로 보면은 하나비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선 반도체가 초기 반등 상태가 아니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 걸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한미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TC본도 한미 반도체 쪽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반도체 질문은 뭐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AI도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묶었기 때문에 요즘 보면 그 인터넷 업종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좀 AI나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관련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카카오가 며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카카오에 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그 웹서비스 회사들이 네.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는 뭐 광고가 많이 증가했거나 이런 측면보다도요.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그 네이버페이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랬을 때는 역시 그 페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그 다음에 그 증권회사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스테이블코인 유통, 그 다음에 금융사 발행을 담당할 수 있는 이게 세 개의 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증권주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서비스 이 회사들도 포탈 쪽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부의 그 하반기에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따라서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니까 금융, 증권, 그 다음에 그 페이 이 세 개 업종은 조정을 받을 때 반드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하고 반도체도 뭐 기자에는 AI의 그 트렌드들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AI, 카카오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주제는요. 방산주는 뭐 쉬는 것 같으면서 쉴만하면 또 모멘텀들이 나오죠. 한국이 이제 UAE와 50조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한다. 그런 얘기 오늘 어제 이제 기사 났잖아요. 오늘 방산주 오르겠구나. 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포함해서 네, 방산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네, 주가 레벨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UAE하고 이제 MOU 체결이 지금 됐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가 한 170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AE에서 체결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2025년도가 수출한 것보다는 2020년도에는 이전에 170억 불을 넘어서 200억 불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방산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그 이슈를 받았던 거는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회사들이 장비와 포탄을 공급하기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이 이후에 한국에서 빠른 품질 좋은 그리고 성능 좋은 이런 장비들이 빠르게 공급이 되면서 공백을 메꾸면서 실적 그다음에 그 가성비 이거를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탱크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천무나 이런 것들은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아주 이상한 그 국제 그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군비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군비 경쟁에는 미국과 유럽 회사도 좋지만 품질과 가성비가 있고 납기가 가능한 빠른 이러한 그 한국의 장비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보거든요. UAE에서 그 이번에 그 MOU를 체결한 게 우리나라 역대 방산 수출 금액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 수출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방산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겠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이전에라도 방산에 대한 그 우리가 관심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현재 그 정부에서도 이런 우리가 우위에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외교력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해보겠다는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저는 보유 전략과 조정받으면은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순간적으로 소련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러시아, 소련 오랜만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러우 전쟁 참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러우 전쟁 너무나 길게 가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지정학적 위협이 많기 때문에요. 네, 방산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다음 이제 우주항공인데요. 방산과 우주항공 우리가 같이 묶어보잖아요. 근데 우주항공이 올해 들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 어떤 우주 영역의 개척 이런 것과 함께 또 스페이스X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주 IB 투자라는 기업이 상한가네요. 네. 그 다음에 원래 미래에셋 벤처 또 미래에셋 증권 이런 쪽에 네.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기대감이잖아요. 우주항공 자체로 보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페이스X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주항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스페이스X와 연관된 우주항공은 소재 일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IB 투자나 그다음에 미래에셋 그 벤처스나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밝혀진 거는 미래에셋 그 증권 쪽에 이제 그 자회사입니다. 한 2%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조 3천억인가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10배 정도, 약 10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투자 수익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제가 조사를 해봤지만은 이전에도 제대로 밝혀진 건 없는데 뭐 이거는 IPO 하면서 그 LP라든지 이런 거 혼합 그 투자 그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IB 투자의 그 지분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이 제가 확실히 하지 못했지만은 미래에셋 벤처스와 비슷하게 약 2%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스페이스X에서도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IPO는 거의 기정사실이다라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 시중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올라 있는 것들은 이런 거 자사주 소각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게 자사주 소각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스페이스X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이구라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주입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어떤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라든지 사실 주가 오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소비를 이렇게 촉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유통주가 강하고 소비주들 최근에 보니까 백화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백화점 그다음에 유통은 사실 쿠팡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습니까? 네. 소비 유통 함께 좀 보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때 백화점 매출하고 영업 여행 이런 매출이 굉장히 늘거든요. 근데 쿠팡이 지금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제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택배하시는 분하고 만났거든요. 요즘에 물량이 어떻습니까? 경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늘었다는 거에서 경기가 좋아서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쿠팡에서 대량으로 고객들이 쿠팡 주문을 안 하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사이익을 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국민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시죠? 그랬더니 CJ 대한통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쿠팡의 반사 이익이 일반 그 유통업체에 확실히 스며들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성수기 시즌이 됐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통 쪽이고요. 컨텐츠 쪽에서도 보면 사실 BTS의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공연 이런 것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근데 하이브는 많이 올랐고요. 오늘 YG엔터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있었고요. YG엔터가 주가가 8%나 오르고 있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그 가운데 YG는 어떻게 보십니까? YG엔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온 영향이 크죠. 근데 블랙핑크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블랙핑크 하나만 가지고서 BTS를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 저점 매수라고 하면은 YG엔터도 괜찮지만은 지속적으로 엔터 테마와 이슈를 타고 간다면은 하이브 쪽이 지난번에도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하이브 쪽이 좋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 소장님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올해 정부 정책이 올해 연말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 어떤 법규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이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증권하고 그다음에 페이하고 금융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키움증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국내 최대의 그 고객 수와 계좌 개수와 그다음에 거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이런 업체가 증시 상승에 따른 최근의 수익도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금융투자 상품 수익도 증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1분기 실적은 아마 상당한 그 수준 이상으로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제정이 된다면은 역시 가장 많은 고객, 유저를 가지고 있는 증권 쪽에서는 키움증권, 유통을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점에서 키움증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 55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지지 이탈가는 40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키움증권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증권주 전체로 통들어 볼 때도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키움증권이 탑픽입니까? 아니면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증권주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증권주들이 올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동안에 봤을 때 거래 금액이 2002년도가 2007년도보다도 2배가 늘었어요. 지금 현재 1월, 2월 달이.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역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업체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X 문제도 있어서 같이 오르고 있지만은 단순히 이익 규모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NH투자증권과 그 다음에 키움증권 이 두 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메가사이클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박영호 빅마스터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